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정원이 불파에 드디어 오늘 합류하게 됐습니다. 벌써 64회 방송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저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즐겁게 방송하시고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훌륭하고 멋진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는데 제가 오늘에서야 합력이 됐습니다. 이창태 대표님 그동안 왜 저를 안 부르셨는지 좀 서운했습니다. 신승희 메인 작가님, 강희선 감독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은총, 이혜지, 강은지 작가님도 네 저도 좀 서운했어요. 우리 작가님들 앞으로 좀 많이 불러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진 PD님, 임유하 PD님, 정덕현 PD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일찌감치 4시부터 와서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불팍의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기다리시고 또 반가운 댓글들 써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오늘 한 번으로 잘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앵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방송과 신문 기자를 했잖아요. 그 중에 22년 동안 매일 생방송 뉴스를 했는데 오늘 정말 가슴 떨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수요일마다 고정 출연하고 계시는 제 친구 멋진 부승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정으로 지금 수요일마다 나오셨던 거죠? 예. 네. 근데 어떻게 그동안 혼자만 나오시고 저는 안 부르셨습니까? 송구합니다. 네, 멋진 우리 부승찬 의원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강성필 부대변인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로가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후에 슬며시 앉는 강성필 부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코코맘님 목소리 너무 맑아서 너무 좋아요. 네, 소리가 조금 에코가 울리나요? 제 목소리가 원래 그런가요? 너무 울려요. 한즈님도 오셨습니다. 자, 부승찬 의원님 오늘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등법원 재판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네. 와, 이게 사실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이 변곡점이 어디였냐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틀 만에 그렇죠.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서명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12.3 내란에 이어서 그 다음에 탄핵 인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또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이 지킨다. 국민의 선택권은 국민이 지킨다. 그렇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형사 7부를 맡고 있는데 오늘 낮입니다. 12시 조금 넘어서 소식이 전해졌죠.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님의 서울고법 재판부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서울고법재판부가 이렇게 밝혔네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6월 3일이 대선일이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뒤늦게 말이죠. 야,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제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치식 법치주의를 보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바이마르 헌법 자체가 무너지고 그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지금까지도 평가되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한다. 이런 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치 이제 37%대에 당선된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을 정지시켰죠. 그랬죠. 그리고 자신만의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사법 쿠데타를 법에 의한 지배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법을 악용했죠.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저는 대법원의 5월 1일 쿠데타도 사법 쿠데타도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부가 법에 의해서 제한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수를 피우느냐. 본인들이 판례로 최신 판례로 해서 정읍시장 아시죠? 그 사건. 이학수 시장. 예. 그 시장 파기 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내세웠던 판례를 맞습니다. 2심에서는 6차례 인용하거든요. 판결문에. 근데 이걸 뒤집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기 판례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 대법관 박영재라는 대법관인데 다수 의견에 이 부서했던 그런 대법관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은 저는 딱 하나, 사법부대인데. 딱 하나 나치식 법치주의다.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 없다. 네.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116조에 보면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탈하려고 했고 이재명 후보님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 그리고 자유롭게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까지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사법 쿠데타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두 개의 축이잖아요. 저 늘 강조하는 게 하나의 축은 수직적 책임성이에요. 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은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네. 이게 하나의 축이 있는 그렇죠. 거고. 다른 한 축은 뭐예요? 삼권 분립입니다. 자, 우리가 탄핵을 남발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거예요. 그 헌법이 보장한 권한 행사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수직적 책임성, 즉 수평적 책임성이 아니라 국민이 심판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사법부가 뭔데, 지들이 뭔데 각종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하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제거하는 지세 동참했다라는 게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비정상적인 올상식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고 법원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렇죠. 심우정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줬고 그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이 또 파기 환송을 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큰 그림에 의해서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윤석열의 오다를 받은 조희대 여기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은 자유롭게 사면시키는 그런 큰 그림. 이 시나리오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는 잘한 거죠. 근데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 파기환송 이후에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50%대까지 올라버리잖아요. 1월에 30%, 4월에 40%대를 초반을 찍더니 5월에 50%까지 가버려요. 중도층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의 뭐 사법 리스크가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법부가 우리의 역사 발전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구나. 사법부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개혁을 또 부르짖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구인의 대법관들의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네. 스스로 판 무덤이에요. 맞아요. 형사 7부의 오늘 그 입장을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몇 마디 좀 더 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 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 이걸 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똑같은 재판부란 말이죠. 그렇죠. 5월 1일 대법원에 사법 네.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날 형사 7부가 배당이 됐는데 맞아요. 형사 7부에서 바로 5월 15일로 첫 네. 공판 기일을 정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말 네. 악인들이나 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국민의 저항에 두려웠던 거. 그렇죠. 네. 그렇게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잡았던 재판부가 네.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일 지정을 본인들 해서는 그렇게 안 되죠. 이제 와서 말이죠. 헌법 116조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5월 15일 날 네. 기일을 잡아? 그러고 나서 뭐 내부 외부의 외압에 받지 않는다? 네. 야,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헌법과 네.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겠죠.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